끼워 맞춤 공차입니다. 치수 공차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끼워 맞춤은 어떻게 공차를 설정하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좀 전에 살짝 언급은 해드렸는데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끼워 맞춤 공차는 구멍과 축 조립 전 치수의 차에 의해서 생기며 끼워 맞춤에는 사용 목적과 기능에 따라 헐겁게 끼워지는 경우, 중간으로 끼워지는 경우, 억지로 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헐겁게 끼워지는 경우 보통 살짝 끼워지는 경우를 중간 끼워 맞춤이라고 하고요. 딱 놨을 때 잘 맞네 라는 정도의 느낌입니다. 헐겁게는 그냥 쑥 들어가는 경우고요. 억지 끼워 맞춤 잘 안 들어가는데 그러고서 열을 가해서 좀 늘려서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톡톡 쳐서 끼워 넣는 정도를 억지 끼워 맞춤이라고 합니다. 끼워 맞춤 틈새와 젬새. 틈새는 일단 먼저 틈새와 젬새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틈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틈새는 구멍의 치수가 축의 치수보다 클 때 구멍과 축의 치수 차를 틈새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틈새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이의 빈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최소 틈새, 헐거운 끼워 맞춤에서 구멍의 최소 허용 치수를 축의 최대 허용 치수의 차를 최소 틈새라고 합니다. 최대 틈새는 헐거운 끼워 맞춤 또는 중간 끼워 맞춤에서 구멍의 최대 허용 치수, 구멍이 제일 큰 사이즈일 때와 축의 최소 허용 치수의 차를 최대 틈새라고 합니다. 축이 제일 작을 때를 최대 틈새라고 합니다. 틈새가 가장 클 때, 우리가 흔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틈새가 가장 클 때는 구멍이 클 때겠죠. 그리고 축이 작을 때겠죠. 그 다음에 틈새가 좀 작을 때는 구멍이 제일 작게 가공이 됐고 공차 안에서 범위 안에서 가장 작게 가공이 됐고 축은 공차 범위 안에서 가장 크게 가공이 됐을 때가 최소 틈새가 나오겠죠. 젬새. 젬새는 이제 조인다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구멍의 치수가 축의 치수보다 작을 때 조립 전에 구멍과 축의 치수 차를 젬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잘못 만든 거 아닌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을 가해서 구멍을 늘려준 다음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톡톡 때려서 집어넣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무 기둥에 나무 못을 박을 때도 구멍을 만들어 놓고 나무 못을 톡톡 쳐서 꼭 끼워 넣는 경우가 있고요. 쇠 같은 경우에도 어, 이게 축이 들어가서 도는 게 아니고 축이 들어가서 정지해 있어야 될 때, 축이 그냥 기둥처럼 박혀 있어야 할 때는 젬새를 사용을 해서 구멍을 열을 가해서 쇠니까 열을 가하면 늘어나는 성질이 있겠죠. 늘려준 다음에 차갑게 냉각이 된 축을, 그래야 축수가 제일 작아지니까 넣고 둘 다 식혀줍니다. 그러면은 구멍 쪽 쇠가 원래대로 돌아오고 샤프트 쪽 쇠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꽉 조여져서 움직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최소 젬새 같은 경우에는 억지 끼워 맞춤에서 조립 전에 구멍 허용 치수와 축의 최소 허용 치수 차를 최소 젬새라고 합니다. 최대 젬새 같은 경우에는 억지 끼워 맞춤 또는 중간 끼워 맞춤에서 조립 전에 구멍의 최소 허용 치수와 축의 최대 허용 치수 사이를 최대 젬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려우니까 최소와 최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쉬울 겁니다. 끼워 맞춤 상태에 따른 분류. 아까 헐겁게 끼워 맞춤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통 중간 끼워 맞춤이 있었고, 억지 끼워 맞춤이 있었는데요. 헐거운 끼워 맞춤이라는 거는 구멍과 축을 조립했을 때 구멍의 지름이 축의 지름보다 크면 틈새가 생겨서 헐겁게 끼워 맞춰지는데 이를 헐거운 끼워 맞춤이라고 합니다. 구멍의 공차역과 축의 공차역이 나왔는데요.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아래쪽을 축이라고 봤을 때 축의 공차역은 이제 이 기준보다 작게 나오겠죠. 구멍의 공차역은 이렇게 크게 나올 거고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혹은 뭐 이렇게 나와도 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헐겁게 끼워질 수가 있고요. 억지 끼워 맞춤, 우리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건데요. 축이 더 크게 가공이 되고 구멍이 좀 더 작게 가공이 됐을 때 우리는 억지 끼워 맞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 끼워 맞춤은 이제 구멍의 공차역이 이렇게 있는데 넓게 있다고 보고 여기서 이 정도의 축을 만들어 주세요 했을 때 이게 중간 끼워 맞춤이 될 거고요.
요 안에 잘 들어가게 만들어 주세요 했을 때 사실 중간 끼워 맞춤이 될 수도 있고 억지 끼워 맞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끼워 맞췄을 때도 요 안에 들어오면 중간 끼워 맞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지만 우리가 요 앞에 헐거운 끼워 맞춤과 억지 끼워 맞춤의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다면 그림은 중요하지가 않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상용화는 끼워 맞춤. 우리가 이제 끼워 맞춤도 많이 알아보고 그다음에 공차의 전반적인 표도 받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그래프 형식도 받고 하는데 상용화는 끼워 맞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혹은 기계 가공을 할 때 서로 편안하게 사용하는 끼워 맞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끼워 맞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끼워 맞춤은 구멍을 기준으로 할 건지 축을 기준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구멍 기준식과 축 기준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기준 치수는 500mm 이하에서 적용을 하고요. 500mm라고 하면은 50cm이고 50cm 파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공하시는 대부분의 제품에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구멍 기준의 끼워 맞춤. 구멍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 치수 허용차가 0인 H등급 구멍을 기준 구멍으로 하고 이에 적합한 축을 선택하거나 필요한 젬새나 틈새를 끼워줄 때는 H6에서 H10까지 정도의 구멍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 H6에서 H10까지의 구멍을 사용하는데요. 축이 정확하게 나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요런 헐거운 끼워 맞춤에서의 요런 정도, 그 다음에 중간 끼워 맞춤에서의 요 정도, 억지 끼워 맞춤에서의 요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축 기준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축 위치수 허용차가 0인 H등급, 굉장히 가공할 때 가공비가 비싼 H등급의 축을 기준으로 하고 이에 적합한 구멍을 선택하여 젬새나 틈새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H5로 축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되는 거고요. H5에서 중간 끼워 맞춤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이제 중간 끼워 맞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대충 느낌을 아시겠죠? 이제 표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여서 쓰시면 되고요. 정확하게까지는 보통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용화는 끼워 맞춤 구멍 치수 허용차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더 등급이 있는데요. 이렇게 표가 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상용화는 끼워 맞춤 축 치수 허용차입니다. 또 표가 있기 때문에 축 치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뒤로도 당연히 JS 등급까지 있겠죠. 길이 치수에 대한 허용 한계의 기입. 기호에 의한 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치수 뒤에 치수 허용차 기호를 기입하여 그림 첫 번째 것 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 치수 뒤에 기호와 공차값을 동시에 기입하여 그림 두 번째 것 같이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기준 치수 뒤에 동시에 기입을 하는데 위아래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거를 보기 편해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주는데요. 우리가 보통 깔끔하게 도면을 작성하려면 이렇게만 작성해도 되겠죠. 사실 제작자가 요거를 이제 찾아보면 되니까요. 근데 제작자가 빨리 만들어야 되고 이런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내 주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제작자가 19.959mm를 벗어나지 않게 29.959mm를 벗어나지 않게 29.980mm보다는 좀 크게 만들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장비를 쓰냐에 따라서 선호하는 게 다른데요. 보통 디지털 게이지가 붙어있는 밀링이나 선반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치수를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냥 우리가 어디다가 맡길 때, 회사에다 맡길 때 이럴 때는 이런 치수로 써서 넣으셔도 무관합니다. 여러분들이 도면 작성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훨씬 편하고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직관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어디를 상대하시느냐 아니면 가공업체를 어디를 상대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공차의 표시 방법은요, 치수 허용차에 의한 방법이 일단 있습니다. 위아래 편차를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위치수 허용차와 아래치수 허용차를 이렇게 나타내 주시기도 하고, 위치수 허용차와 아래치수 허용차를 진짜 위아래로 나타내 주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한쪽에 편차가 0인 경우에는 0을 꼭 써주시고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대칭일 때는 처음에 봤던 것처럼 20파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0.05였나요? 그런 식으로 320에 플러스 마이너스 1mm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대칭 편차를 많이 받고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실제 가공에서는 대칭 편차가 오히려 좀 더 적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차를 지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홀이나 축을 봤을 때처럼 샤프트를 봤을 때처럼 플러스 쪽으로나 마이너스 쪽으로만 치수가 몰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은 주의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구멍 기준 끼워 맞춤 치수의 허용차입니다. 헐거움 끼워 맞춤. 구멍 기준 60파이 H7을 기준으로 할 때 헐거움 끼워 맞춤에서 축 60파이 G6의 치수 허용차 수는 0.01 마이너스 0.01이며 마이너스 0.029까지이며 구멍 60파이 H7 치수의 허용차는 0부터 플러스 0.03입니다. 반올림에서 0.03이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중간 끼워 맞춤입니다. 똑같이 구멍 60파이 H7을 기준으로 JS6를 적용을 하게 되면 0부터 0.03이 되고요. 0부터 0.095까지가 이제 가공이 되는 겁니다. 억지 끼워 맞춤을 하게 되면 또 똑같이 60파이 0부터 0.03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가 나오죠. 0.03이 0.051 둘 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끼워지기가 조금 힘들겠죠. 여기에 맥스 치수가 여기에 미니멈 치수보다도 더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억지 끼워 맞춤인 경우에는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간혹 요거를 아예 안 보시고 제작을 하시면은 이제 그냥 끼워져 들어가면은 잘못 만들어진 게 되겠죠. 치수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된 예와 잘 되지 않은 예에 대해서 이제 나타냈는데요. H7, E7. 근데 여기는 반대로 적었죠. 대문자 있는 쪽을 먼저 적어야 되는데 반대로 적었고요. H7, G6 슬래시로 아까 적을 수 있다고 했고 또 나누기로 적을 수 있다고 분수로 적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밑에는 전부 다 소문자 먼저 적게 돼서 잘못된 예입니다. 요거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인데요. 저희가 예제를 보면은 이제 원래는 여기 되게 이제 답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기입을 해 보면은 이런 거는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쪽 파이에 대해서 사실 공차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적어 놓으시면 되고 이게 직렬 기입법이고 요거는 병렬로 이렇게 기입하는 방법이고 병렬을 또 이렇게 기입하기도 하고 그래서 데이텀 기준 치수가 여기이다 여기이다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여기는 기준 치수가 없이 중간부터 이렇게 맞추면 되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기입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치수를 어떻게 보느냐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여기 중간에가 기준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쪽이 기준이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02가 차이 나야 되고 여기서부터 50.05까지 허용이 되고 이럴 때는 여기서부터 0.02까지 허용이 되고 여기서부터 0.05까지 허용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도 나중에 이제 파일을 넣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길이에 대해서만 그래서 한계치수와 끼워 맞춤 공차를 기입한다기보다는 길이에 대한 공차를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또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요. 이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타냈고요. 여기는 이쪽. 그러니까 여기가 이 가운데 토막이 제일 중심이 되겠죠.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고 여기서 16.002까지 튀어나올 수 있고 이쪽도 16.002까지 튀어나올 수 있다. 여기는 모든 치수가 거의 다 중요한데 사실 여기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치수 공차를 아예 입력을 안 해줬네요. 그래서 50에
16, 18, 그다음 나머지에서 15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공차를 다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는 한 15 정도 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고 기능에 관한 허용관계 지수와 끼워 맞춘 공차를 기입해 보자 해서 이렇게 도면을 주고 이렇게 기입을 하는 게 예제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뭐 베어링도 지금 도면 작성법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하고 좀 다르죠. 나와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거 단면도 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디스크인데 여기가 이렇게 모양이 나게 떨어져 있구나를 다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자세하진 않지만 아 여기가 파이 32에 H8의 공차를 갖고 있구나. 여기가 파이 42에 E7의 공차를 갖고 있구나. 여기는 공차가 없는 63파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사실 요거를 작성한다는 게 이제 기능에 맞춰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외관은 기능을 하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에 관한 내용이 없고 홀이나 여기 튀어나온 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튀어나온 거 보스라고 하는데 튀어나온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되면은 될 것 같다 하면은 혹은 진짜로 설계자의 의도에 의해서 기능이 한다 이러면은 공차를 기입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방법을 여러 가지를 사용을 했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축이니까 이쪽이 주로 면이 기능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축의 중심 쪽이 이제 하게 될 텐데 사실 요거보다는 이렇게 이런 치수를 공차를 기입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심거리 허용차입니다. 이야기에서도 바로 제목에서도 알 수가 있지만 떤 기계부품을 조립할 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축간거리, 중심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허용차가 잘 맞지 않으면 기어 같은 경우에 잘 돌아가지 않는다거나 기어가 빨리 이가 부러지게 되거나 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기어 배울 때 배우셨던 PCD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PCD가 잘 맞게 설계가 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구성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살짝 끝에만 서로 물려 있어도 사실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동력 전달이 정확하게 되지가 않거나 기아의 이가 금방 뭉개지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PCD에 잘 맞추어야 잘 된 설계고 내구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밀한 부품이나 혹은 그런 정밀성을 잘 따지는 나라들에서 만들어진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뭐 독일 같은 나라에서 만들어진 일본 같은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이런 중심거리도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좀 가공에 있어서 미흡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뭐 언급은 안 하겠지만 그쪽에서 만든 것들에 대해서는 좀 기대하기가 힘들고 내구성도 보장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중심거리는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기계 부품에 뚫린 두 개의 구멍과 구멍 사이의 중심거리, 기계 부품에서의 두 개의 축과 축의 중심거리, 홈과 홈의 중심거리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이 중심 간의 거리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중심거리는 구멍, 축 또는 홈의 중심선의 직각인 단면 내에서 중심부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4등급, 또 0등급을 참고로 표시를 합니다. 표에 표시를 하는데 허용차의 수치는 표에 따라 다릅니다. 중심거리 허용차는 또 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고요. 중심거리의 길이에 따라서 0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중심거리가 많이 차이가 날수록 사실 가공이 좀 정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밀하게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등급을 사용하시게 되는 예를 보여준 건데요. 바닥면에서 구멍 축선, 이 구멍에 축이 되는 이 선까지의 중심거리가 65일 때 50에서 60 중심거리 우리가 사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허용차 2등급을 적용을 하게 되면 50에서 60의 중심거리 65니까 그 안에 들어오겠죠. 등급은 2등급으로 할래. 그러면은 0부터 23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0, 그러니까
65.0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3까지. 그러니까 23이 마이크로미터였으니까 0.023이라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밑에 면부터 굉장히 정확하게 위에까지 축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심거리 허용차입니다. 구멍과 구멍의 축선까지의 중심거리가 86.6일 때, 그러면 우리가 80에서 뭐 70까지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걸 또 찾아가야겠죠. 그럼 여기서 80에서 120까지 허용 등급이 2등급을 적용을 하면 또 플러스 마이너스 27이니까 86.6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0.027 마이크로미터니까 이제 적용하게 되면 됩니다. 레포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아까 말했던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한 억지 끼워 맞춤, 헐거운 끼워 맞춤, 중간 끼워 맞춤에 대해서 강의 자료와 책과 인터넷을 다 활용을 하셔서 A4 용지 3장 내외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한 장을 써도 되고 2장을 써도 되고 3장을 써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출 파일은 반드시 PDF 형식으로 해주시고요. 본 영상을 캡처하신다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레포트 제출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수고했고요. 오늘 우리가 알아본 것은 치수 공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치수 공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끼워 맞춤 공차와 또 치수 공차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기하 공차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기하 공차의 내용은 더욱더 방대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걸려서 여러분들과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배우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